너 그러면 안 돼, 이녀봐. 너 엄마가 요즘 너 뭐 배워? 지수인가? 녹인가? 이러면 안 돼. 알았지? 봅시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고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필기할게요. 제목은 삼각 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아마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일반각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반각. 일반각. 근데 그 전에 OX라는 반직선이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OI라는 반직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OX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처음 출발하는 선이란 뜻인 거예요. 마치 여기가 시계 중심이라고 하면 3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시초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시계바늘처럼.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암기할 게 꽤 있어요. 양의 방향, 음수란 뜻인 거죠. 그럼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음수, 음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일반각의 표시법이라는 건 이렇게 있고 요 각도가 X도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뭐 여기를 뭐랄까 A, 여기를 뭐 O,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 A, O, B는 결론부터 얘기한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X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요걸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일반각의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X도. N은 뭐라고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N은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0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만 필기해서는 이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벌어진 각도를 30도라고 할게요. 필기하세요. 좀만 그림을 더 그릴게요.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고요. 30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또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고요. 30도가 벌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시초선이 있고요. 동경이 있고요. 30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각도가 몇 도냐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럼 분명히 시초선을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움직였잖아. 그럼 반시계는 양수냐 음수냐? 양수죠. 그럼 뭐예요? 얘를 플러스 30도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초선을 출발해서 봐봐.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맞냐? 다시 이만큼 30도를 움직인 거죠. 다시 무슨 말이에요?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그만큼을 한 바퀴를 움직이고 30도만큼 더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말 좀 이해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시초선을 출발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두 바퀴 요렇게. 그럼 뭐 했어요? 한 바퀴가 360도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2번 움직였으니까 곱하기 뭐예요, 여러분들? 2야, 마이너스 2야? 2가 되겠죠.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30도라고 쓸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이럴 수도 있겠네요. 시초선을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움직인 거야. 맞지? 그 다음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간 거야. 다시 한번 시초선을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면은 360도가 한 바퀴인데 방금 시계 방향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리로 돌아왔는데 다시 반시계로 갔으니까 플러스 30도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되냐 무슨 말인지? 그럼 얘도 결국 표현을 좀만 바꾸면 얘도 그냥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30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럼 결국은 다 30도만큼 벌어졌는데 앞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야 얘가 몇 도야? 라고 물어봤는데 30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360 정수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x도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 집중만 잘 하시면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좀 집중 좀 해야 돼요. 이거 지울게요. 네. 저게 맨 오른쪽. 네, 이거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얘가. 됐지? 질문 잘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마이너스 360, 초록색은 플러스 30. 양의 방향, 음의 방향 헷갈리지 마세요. 됩니까? 지울게요. 두 번째는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은 뭐냐? 우리가 어떤 각도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분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60분법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 이름은 몰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45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면은 뭐 12.5도 이런 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각도기로 졸라게 진짜 각도를 그게 60분법이었던 거야. 우리가 사용했던 게. 이름만 이랬던 거야. 됩니까? 그런데 60분법은 왜 그럼 갑자기 우리가 그 원이 이렇게 있다라면 원을 중심을 기준으로 360 등분했을 때 요 하나를 우리가 1도라고 하잖아. 맞지? 360 등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360 분법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1도를 내가 다시 60 등분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 하나를 1분이라고 해요. 다시 또 요 한 조가 다시 또 60 등분하는 거야. 1초라고 해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얘를 60 등분해서 60 분법이라고 이름 지었구나만 기억하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한 걸 60 분법이라고 한다고. 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60 분법은 보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숫자와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약간 이런 거잖아. 그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유럽에 가져가면 코드 꼽기가 졸라 불편하죠? 맞습니까? 이런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공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기는 거야. 보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중학교 때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요. 중심각을 X도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중학교 때 배우지 부채꼴.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원 둘레를 구한 다음에
뭐합니까? 전체 360도 분의 부채꼴이 차지하는 중심각 크기 x도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란 단위 때문에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2번이에요. 2번. 그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각도라던가 단위를 재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단위를 1, R, A, D 읽을 때는 1라디안. 여기 RAD가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라디안. 라디안.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1라디안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뭐 하시냐면은 그리세요. 부채꼴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지름이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이에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반지름 이 R이 얼마가 됐던 1이던 2던 3이던 이 각도가 똑같대요. 각도가 무조건 똑같대요. 각도가. 우린 이거를 1 R A T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대충 57점 몇 도예요? 요 각도 요 하나를. 이해의 개념은 아니죠. 약속이니까. 이거로서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의이고 약속이니까. 됩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그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됩니까? 옆에 그림 더 그릴게요. 보자.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호의 길이를 2R이라고 할게요. 그럼 너네 중학교 때 이런 말 기억나냐? 나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니면 반대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비례한다. 맞지 얘들아? 보자. 얘 호의 길이가 R이잖아.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됐냐? 2배가 됐지. 그럼 중심각은 몇 배가 될까? 나이스. 2 라디안이 됩니다. 이렇게. 2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원을 그릴게요. 반원을.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있다라고 치면 요 반지름은 여전히 R이고. 얘들아, 요 호의, 이것도 부채꼴이죠, 일종의? 이 호의 길이 얼마냐? 3R. 진짜 1.5R. 죽이고 싶다, 진짜. 파이알.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어? 파이알. 파이알이죠. 아니, 얘들아. 아니,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알았지? 아니, 원둘레가 님들아. 원둘레가 2파이알이잖아. 근데 절반이니까 뭐라고? 파이알. 맞냐? 파이알.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좀 이따 10시에 남아서 따로 물어봐. 됐죠? 됩니까? 보자. 그럼 지금 얘도 부채꼴이고 얘도 부채꼴이잖아. 호의 길이가 여기에 집중 여기에서 여기로 몇 배 됐냐? 파이배. 그럼 각도도 파이배가 되겠네. 그럼 이 각도가 뭐가 될까? 파이 라디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각도를 몇 도라고 하냐? 180도라고 하는 거죠. 됩니까? 그런데 이 RAD 쓰기 졸라 귀찮죠. 사람들은 앞으로 RAD를 생략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파이는 180도다. 그럼 RAD를 생략하면은
호도법과 60분법을 구별하는 방법은 도라는 단위가 있으면 60분법이고 도라는 단위가 없으면 호도법이 되겠죠. 제 말 이해됩니까? 다시 봐봐봐. 만약에 봐봐 얘들아.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내가 여기를 30이라고 했어. 이렇게. 도라는 단위가 없네? 뭔 뜻이야? 30 라디안이라는 뜻이야. 물론 그림이 말은 좀 안 되지만.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앞으로 우린 뭐가 필요하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 볼게요. 봅시다. 파이는 뭐라고요? 180, 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파이는 뭐가 되겠어요? 360도가 되겠죠. 필기 좀만 더, 다 필기하세요. 2분의 파이는 뭐가 되겠어요? 9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3 나눈 거니까 60도가 되겠죠. 4분의 파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45도. 좀만 더. 6분의 파이는 몇 도가 될까요? 30도가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능해요? 지금부터 시간 2분 줄게요. 외우세요. 제가 좀 이따가 호도법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60분법으로, 제가 60분법 말하면 여러분들은 호도법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바로 탁탁탁 튀어나와야 돼. 빨리빨리. 외우세요. 2분 줄게요. 요게 기준으로 외우면 되는 거야.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죠? 요건 이해의 개념이죠?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런지. 저 좀 보세요. 저만 보세요. 노트 보지 말고. 제가 이제 말할게요. 여러분들 바꿔서 말해야 돼요. 내가 막 30도 이랬는데 30도 죽인다 진짜. 30도 4분의 파이 60도 30도 60도 45도 360도 파이. 오, 너무 잘하는데?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지울게요. 필기한 거. 됐습니까? 2개 끝났어요. 5개 하면 끝납니다, 오늘. 봅시다. 3번 볼게요. 3번. 3번은 뭐냐면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앞으로 약간 골뱅이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짝대기를 이렇게 긋거든. 읽을 때는 세타. 세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합시다. 저 세타는 호도법이냐 60분법이냐? 둘 다 말하고 있어? 맞추려고? 호도법이죠. 왜 호도법이야? 도가 없잖아. 보자. 공식을 3개를 정리할게요.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호의 길이 L은 R 세타예요. 와, 엄청 사랑스럽죠.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공식인 것 같아. 반지름과 각도를 그냥 곱하면 된대. 대신 조심할 건 세타가 호도법이라는 거죠. 60분법인데 얘와 반지름 곱하면은 알죠, 여러분들? 대학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넓이 S는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3번은 S는 2분의 1 RL. 3번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아. 2분의 1 RL. 영서는 글씨 보여? 뒤에 앉아서? 보여? 됩니까? 그럼 왜 그런지를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보자. 예를 들어 지금 이 부채꼴과 완벽히 똑같은 부채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 다음에 얘도 R이고 얘 호의 길이도 L이고 이번엔 이 각도를 X도라고 할게요.
됐죠? 무슨 말이지? 완벽히 똑같은 합동이야 지금 상황이.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이 녀석을 보면서 호의 길이를 뭐라고 했냐면 아까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라고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뭐 할 수 있냐면은 이 녀석은 도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360도를 바꾸면 뭐가 되냐? 뭐 되냐 얘가? 2파이가 되겠죠. 얘는 뭐 되겠냐? 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세타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파이 2, 파이 2가 지워지고 r과 세타만 남게 되면서 r 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 못해도 큰 지장 없어요. 좀만 더 해볼게요. 2번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뭐냐면 공식이 뭐였어요? 원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맞냐? 거기다가 360도 분의 X도를 곱했죠.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360도를 2파이. x도를 세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지워지시고 2분의 1 기어 나오고 r제곱 기어 나오고 세타가 남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됩니까? 한 번만 더. 3번 공식은 2번 공식을 2분의 1에 r 곱하기 세타라고 본다라면 1번에 의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1번에서 L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S는 2분의 1 RL도 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이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 하나만 조심할 게 여기서의 각도가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이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어렵지 않죠? 쫓아올 수 있냐 얘들아? 가능해? 아직 괜찮냐? 졸면 안 돼 오늘? 너무 빨라? 쫓아와. 어떻게? 너무 빨라? 다시 유튜브에서 만나. 유튜브 배속을 줄여가지고 천천히 봐 니가. 알았지? 됐습니까? 봅시다. 해결됐어? 또 뭐 해결책 있는 사람? 건의사항 있으면 얘들아 저기 어디냐 그 정수기 옆에 동그란 통 있잖아. 거기다 그 집어넣으세요. 쪽지에 써가지고. 그 남들은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난 그걸 건의함이라고 하거든. 넌 나한테 바라는 사항 있으면 숙제가 많아요. 집에 일찍 가서 써 이렇게. 그래서 종이 접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어. 알았지? 그럼 집어넣으면 마음이라도 시원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아무튼 건의사항 받습니다. 수업 빨라요. 건의하세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봅시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냐? 삼각 함수의 정의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뭐라고 하냐? 단위원이라고 하죠. 기본 단위라고 해서. 이름도 기억하세요. 단위원. 여기 여친이나 남친 있는 사람 있냐? 있지. 민준이었나? 누구였지? 빨리 더 중요해. 수업에 관련된 얘기야. 누가 여친 남친 있는 사람? 다 솔로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솔로. 경미 있잖아 여친. 너 없어? 너 없어? 다 솔로야 진짜? 정인이 없어? 영서, 나연이 있지 남친, 여친 다 없어? 와 신기하다. 솔로만 모은 거야? 진짜 신기하다.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한데? 너네들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인간들인 거야. 왜냐면은 솔로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없잖아. 맞지? 나 추억도 없고. 야, 너네 그거 아니야? 솔로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솔로인데 대학 입시 결과 안 좋으면 이건 대학도 없고 추억도 없잖아. 아니 차라리 내가 연애라도 뜨겁게 하면은 추억이라도 있잖아.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말은 연애를 하든 공부하든 두지 하나 해야 돼. 둘 다 못하면 큰일 나 진짜 얘들아. 남는 게 없어 고3 동안. 어우 봅시다. 볼게요. 시작합시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갑자기 왜 물어봤냐면은 X축이 이렇게 이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시초선이고요. 동경이 움직여요. 그 동경이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높이가 요만큼 만들어지네요. 됩니까? 이번 동경을 조금 더 움직였어요. 뭐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요렇게 초록색이 만들어지면서 요만큼의 높이가 좀 높아졌네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동경이 좀 더 이렇게 움직여서 수선 내렸더니 높이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동경이 변하고 있죠. 한마디로 각도가 변하고 있죠.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높이가 달라지고 있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금 각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높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각도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높이는 왜 변하냐? 그냥 변하는 게 아니지. 얘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됩니까? 높이가 종속변. 네, 높이가 종속 변수예요. 제가 아까 왜 남자 여자친구를 물어봤냐면 뭐 내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다 솔로지만 감이 안 올 예. 아 미안하다 진짜. 아무도 공감 못할 거 아니야. 진짜 곤란하네 진짜. 아 나 누굴 예를 들지? 영서를 예를 들게. 영서. 영서가 이렇게 있고요. 영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친을 사귄 거예요. 남친을 뭐 A 군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맞냐? 영서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해 보여. 그런데 남친한테 졸라 갑질하는 거야 진짜. 야, 너 머리 스타일 바꿔라. 옷이 그게 뭐냐. 살 좀 빼라. 좀 잘생겨져라. 수술해라. 공부 좀 잘해라. 착해져라. 키 커져라. 부자 되라. 졸라 갑질하는 거예요 A군한테. 됐습니까? 그러니까 A군은 얘가 시킨 대로 막 따라해. 머리 자르니까 머리 자르고 그치 반바지 입고 막 다 하는 거야. 얘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럴 때 갑질하는 영서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거에 영향을 A군을 뭐라고 해?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종속변수에다가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얘 주인이 얘잖아. 주인님의 이름이 들어가게끔 영서의 남친이라고 종속변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보자. 문제를 봤더니 각도가 변하니까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고. 됐습니까? 높이가 변하는데 여기다 뭔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들의 관계를 봤더니 1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고 지수 함수도 봐봐. 어떤 관계라는 건 얘가 막 변하니까 얘가 막 변해. 얘가 2배씩 커지니까 얘도 2배씩 커져. 그럼 뭐 정비례일 거 아니냐. 근데 얘가 막 변하고 얘도 막 변해서 이 둘의 관계를 본 거야. 근데 이 새끼가 1차 함수가 아니야. 2차 함수도 아니야. 3차 함수도 아니야. 유리함수도 아니야. 무리함수도 아니야. 지수함수도 아니야. 로그함수 아니야. 그 어떤 관계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우리 이런 관계를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필기하세요. 각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세타라고 하면서 얘를 독립변수라고 한다고요.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높이가 변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높이가 왜 변하냐? 아니 얘들아, 높이가 왜 변해? 각도가 변하니까. 그럼 높이가 뭐예요?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 종속변수를 주인님이 들어가게끔 이름 지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사인 세타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중학교 땐 개뿔 아무것도 모른 채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졸라 외웠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 이따 해드릴 거예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또 봅시다. 이번에는 각도가 변하니까 삼각형에 뭐도 변하냐 얘들아? 밑변의 길이도 변하지. 밑변의 길이. 모양이란 말도 비슷해요. 좀 이따 나와. 밑변의 길이도 변하지. 맞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도 변하니까 이 밑변의 길이도 무슨 변수예요? 종속 변수예요. 왜? 밑변이 왜 변하는 거예요? 각도가 변하니까. 밑변에다가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엽이 얘기 잘했죠. 모양이 뭔가 변하는 것 같아. 막 뚱뚱했다가 날씬했다가 펑퍼짐했다가 막 모양이 변하지. 이 모양이 변한다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변한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요. 뭐라 쓸게요? 여기다가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도 변하더란 얘기야. 누가 변하니까? 각도가 변하니까. 이 비율을 우리가 분수를 비율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탄젠트 세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을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질문할게요. 얘들아, 이 점을 좌표로 표시한다면 몇 콤마 몇일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그러면 이 길이가 이 점의 x좌표. 요 길이가 y좌표겠죠. 이 점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겠죠. 됩니까? 그러면 1번 공식은 뭐냐면은 이 점과 원점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 그럼 얘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는 거죠. 그게 얼마다? 이게 얼마야 길이가? 1이잖아. 근데 양변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공식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잠깐 루트 있다 생각해봐.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뭐라고? 다시 한번. 원점과 파란색 점까지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에다 루트 취한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버린 거야. 가능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요 탄젠트가 뭐라고 했어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 내렸죠.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코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높이를 사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도 암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도 암기해야 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죠. 이 두 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좀만 더 볼게요. 다시 한번 그림 그리세요. 삼각형이 있어요. 빗변의 길이가 1이에요. 여기는 직각이에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준서가 높이를 뭐라고 하냐? 사인 세타 맞아? 사인 세타. 밑변을 뭐라고 하냐? 준서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높이를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빗변의 길이가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사인과 코사인이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 원에서 탄생을 한 거야. 맞아? 그럼 앞으로 문제를 볼 때 단위 원에서 사인과 코사인 탄생했기 때문에 일종의 단위 원은 사인과 코사인 입장에서 마치 엄마 같은 존재야. 엄마. 뭐라고 얘들아? 엄마. 됐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단위원이 나오면은 세타 이렇게 좌표를 잡을 줄도 알아야 돼. 상황에 따라서. 됐죠? 됐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냐?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게 빗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삼각형만 존재하지는 않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C배 하는 거야. C배. 곱하기 C 하는 거야. C배. C배. 대신 두 개가 닮음이에요. 그럼 C배라는 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원래 빗변이 1이었는데 C를 곱했으니까 C가 되겠죠. 당연히 밑변과 높이에다가도 C를 곱해야 되겠죠? 뭐 됩니까?
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당연히 세타예요. 직각이고요.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C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이제 1번 공식을 또 만들게요. 얘들아, 얘는 우리 얘들아 봐봐. 얘 있잖아, 얘. 각도에 마주보는 대변을 뭐라고 이름하냐, 우린? 얘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각도의 대변 뭐라고 하냐? 높이라고 합니다. 필기하세요. 높이는 얘 높이야? 이 라지 C가 뭐냐? 이거 뭐야? C? 얘가 얘잖아. 얘는 뭔데? 빗변이잖아. 요거 빗변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뭐 되는 거예요?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식에, 이 식에 의해서. 얘들 우리 얘는 뭐라고 하냐, 이건? 이거 뭐라고 해? 밑변.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밑변은 좀만 더 얘들아 이건 뭐야? 뭐야? 빗변. 그러니까 빗변 곱하기 뒤에 누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식에다가 양변의 밑변을 곱할게요. 그럼 뭐 됩니까?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또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말로 암기해야 돼. 늘 말하지만 봅시다. 1번이 뭐였어요? 높이였죠. 뭐 곱하기 뭐냐? 빗변 곱하기 사인. 됐습니까? 두 번째는 밑변이었죠. 밑변은 뭐였냐?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 번째는 높이였죠. 뭐였어요?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다시 한번 1번 볼게요. 높이 뭐예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밑변은 뭐예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높이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 한 번만 더 할게요. 1번 뭐예요? 1번 말해봐 그냥.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2번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3번 높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됐습니까? 외워야 돼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수학은 암기예요. 됐습니까? 보자. 그 다음에 좀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양쪽을 빗변으로 나누면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가 된 겁니다. 양쪽을 빗변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 된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된 거겠죠. 근데 제가 주의사항 하나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내 말을 믿고 따라와 줘야 돼. 뭐라면은 그 의자가 거슬려. 중요해. 봐봐요. 잠깐 봐봐. 잠깐 멈추고. 뭐냐면은 제가요 얘네들을 정확히 중학교 때 암기했어요. 그런데 아니 여기다가 빗변을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니까 저는 그냥 얘만 암기한 다음에 이 공식을 추론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만 암기해선 얘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이 세 개가 바로바로 딱딱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잖아. 영어에서도 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얘들아. 어떤 단어 두 개가 결합된 단어. 뭐라고 하지 이런 걸? 합성어라고 하나? 그치? 영어 뭐라고 하냐? 뭐 있잖아. 아무튼 뭐 모르겠어. 근데 내 말은 그냥 이게 한 단어면
그치? 이 단어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 얘 따라하고 얘 따로 알아서 그 뜻을 결합시켜서 단어를 추론하면 안 되잖아. 흐름이 끊어지는 거잖아. 그냥 단어가 탁 튀어나와야 되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분명히 얘와 얘는 똑같은 공식은 맞아. 그런데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완전 다른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특히 수능에서. 아시겠죠? 꼭 암기해야 돼. 죽어도 이거 3개. 너무 중요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부탁드릴게요. 암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됐습니까? 아직 진도 안 끝났는데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말로 복습을 할게요. 제가 말로 떠들 테니까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보세요. 같이 봅시다. 첫 번째 1이 4까지 배웠어요. 지금 현재 1이 제목이 뭐였지 얘들아? 일반각이었죠. 이제 머리 쭉 떠올리는 거야. 뭘 배웠어? 처음에 시초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만히 시초선이 요렇게 있었고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네. 맞지?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었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었죠. 그러면서 그거 배운다 밑에 뭐 배웠냐? 일반각의 표시법. 그게 뭐였어요? 각 A, O, B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X도. 기억하십니까? 이게 1번 내용이었어요. 2번에 뭐 배웠냐? 우리 기억나냐 얘들아? 호도법 배웠죠. 호도법 뭐예요? 60분법이 있고 호도법이 있는데 호도법은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기본 단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렸죠. 1라디안 뭐예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있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렸고 그러면서 파이 라디안이 몇 도가 됐어요? 180도가 됐죠. 3분의 파이 60도. 45도 30도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곧 끝났죠? 세 번째 뭐 배웠냐? 부채꼴의 공식 3개 배웠죠? 1번 뭐였어요? 호의 길이 L은 R세타. 2번은 뭐였어요?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3번은 뭐였어요? 2분의 1 RL. 됐습니까?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각도가 호도법이어야 된다는 거. 좀만 집중. 몇 번이야 이제? 4번째 뭐 배웠어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뭐였습니까? 같이 보시죠. 좀만 집중하세요.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에서 동경이 움직일 때 각도가 움직이죠. 걔가 독립변수였죠. 그럼 높이도 변했죠. 종속변수죠. 이름 뭡니까? 사인 세타. 밑변도 변하죠. 이름 뭡니까? 코사인 세타. 밑변분의 높이도 변하죠. 뭡니까? 탄젠트 세타. 맞냐? 그래서 공식 3개 암기하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그 전에 2개. 뭐였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였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기억나요? 그러면서 또 3가지 암기하자라고 했죠?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맞냐?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높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끝이야. 이게 다야. 이렇게 떠들어야 돼. 나처럼. 그러면 암기된 거야. 이게 복습이야. 이게 암기야. 알았지? 노트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혼자 떠들어봐. 꼭 엄마 아빠 앞에서. 그래야 용돈이 올라. 알겠습니까? 봅시다. 시작할게요. 마지막이에요. 5번을 봅시다. 별 내용 없습니다. 삼각 함수의 부호다. 삼각의 부호. 일단 결론부터 얘기한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맞습니까? 필기를 여기는 A, L, L, 올이라고 필기할게요. 이건 뭔 뜻이냐면은 모두,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래요. 뭐가요? 동경이 1사분면에 이렇게 있으면. 경민아. 이번엔 동경이 만약에 2사분면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어차피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지만 동경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필기는 SIN, 사인만. 그만 무슨 말이에요? 사인만 양수라는 거야.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라는 거죠.
여기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으면 여기는 tan, 탄젠트만. 그 다음에 동경이 4,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만 양수래요. 일단 외워야 돼.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올, 사, 탄, 코. 뭐라고 얘들아? 올, 사, 탄, 코. 이걸 외워. 올, 사, 탄, 코. 이걸 정석책에서 뭐라고 암기했냐면은 얼싸안고라고 그래. 암기시킨 요령이. 됐습니까? 얼싸안고. 아시겠죠? 올, 싸, 탄, 코. 이 순서대로 이 네 글자를 암기하자고. 올, 싸, 탄, 코. 됐습니까? 맞냐 얘들아? 볼게요. 이제 왜 이러는지를 설명할게요. 보자. 필기 안 해도 돼요. 얘는 외워. 알았냐? 보자. y축 이렇게 있어요.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을 적당히 그냥 편의상 2,3이라고 할게요. 됩니까? 그러면은 이 각도가 뭐 이렇게 있겠죠. 분명히 일사분면 각이죠. 그 다음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그럼 밑변 길이 얼마냐? 얼마야? 2. 높이 얼마냐? 3. 그럼 일단 빗변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예요. 됐습니까? 그럼 빗변분의 높이가 뭐냐?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양수지.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지. 그럼 빗변분의 높이나 빗변분의 밑변이나 밑변 높이가 뭐 되는 거? 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맞아. 그냥 올이야. 이제 봐, 좀 어려워져 이제. 동경이 2, 4분면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적당히 이 점을 마이너스 2,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삼각형이 뭐 요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삼각함수 말이 되는 거야. 이 밑변의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야 돼. 길이를. 개념 자체가.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3이냐. 그럼 빗변분의 높이는 뭐야? 양수야, 음이야? 양수겠네요. 맞냐? 빗변분의 밑변은 음수겠죠. 밑변분의 높이는 음수. 누구만 양수였냐 방금? 빗변분의 높이인 사인만 양수였던 거죠. 좀만 더 볼게요. 이번엔 동경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자고. 편의상 이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왼쪽으로 갔으니까 밑변의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보고요. 높이를 마이너스 3이라고 볼게요. 그럼 빗변은 항상 양수예요. 그럼 빗변분의 높이는 양이야, 음이야? 빗변은 양수예요? 양이야, 음이야? 빗변분의 밑변은 그런데 밑변분의 높이는 양. 그래 탄젠트만 양수라는 거예요. 맞냐? 마지막 돼 있어. 이 점을 우리가 4,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4, 높이는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됐냐? 누구만 양수겠어? 빗변분의 밑변, 즉 코사인만 양수인 거예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올사탄코만 암기하세요. 됩니까? 됐어요? 개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605번 문제 봅시다. 각도가 50도네요.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일반각의 표시법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POX라고 한다라면 각도가 POX라고 쓰고 얘를 뭐 합니까? 일반각의 표시법에 의해서 한 바퀴가 360도인데 곱하기 정수 플러스 50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n에다가는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정수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숫자들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보자. 내가 n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열심히 계산했더니 1번 마이너스 670도가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네요.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해 되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1번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2번 봅시다. n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집어넣었더니 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이거 됩니까? 안 되겠네요. 안 되니까 2번이 바로 답입니다. 좀만 더 해볼게요. 3번은 될까요?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4번 됩니까? 얼마 넣으면 돼요? 1. 5번 됩니까? 얼마 넣으면 돼요? 2. 다 되죠? 2번만 안 되죠? 됐습니까? 왜 돼요 4번? 608번 봅시다.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라. 볼게요.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을 볼게요. 그림 그립시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620도라고 했죠. 됩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시초선을 출발해서 일단 음수니까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도를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620이 되려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620도는 맞습니까?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60도에다 얼마를 넣으면 될까 얘들아? 마이너스 얼마예요? 560도가 이렇게 되겠죠. 아 이제 뭐야 이거 260? 여기가 마이너스 260도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다시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을 더 가야 되잖아. 그럼 뭐 되는 거 여기서 일단은 마이너스 180만큼 가고 맞습니까? 또 몇 도 더 가야 되냐? 180 갔으니까 80. 그러면은 요만큼을 더 가야 되겠네요. 동경이 어디 존재합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래서 얘는 2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2번 봅시다. 2번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335도라고 했으니까 봅시다. 그럼 시초선을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다가 한 바퀴를 미처 못 돌겠네요. 360도 안 됐으니까. 동경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1사분면에 존재하니까 얘는 1사분면.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좀만 더 해볼게요. 3번을 봅시다. 3번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490도니까 일단은 반시계 방향으로 360도를 움직이고 그 다음 또 얼마 더 가야 되냐? 얼마 더 가냐? 130.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정도 더 가겠네요. 뭐예요? 2사분면이니까 얘가 2사분면. 답 얼마예요? 2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두 개는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봅시다. 610번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 세타가 도가 없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호도법을 오늘 배웠으니까 호도법 풀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얘를 60분법으로 풀게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세타를 제가 X도라고 하고요. 2분의 세타는 2분의 X도라고 상황을 좀만 바꿀게요. 무슨 말이에요? X도가 1사분면의 각이다. 2분의 X도는 몇 사분면에 있냐?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1사분면 각이라는 건 동경이 이렇게 있다란 얘기가 되겠네요.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X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도는 얘가 0도잖아. 얘는 90도잖아. 그럼 마음 같아서는 X도를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맞냐? 얘가 시초도 0도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0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몇 도냐? 한 바퀴를 돌아서 얘를 360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얘는 두 바퀴를 돌아서 720도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녀석을 일반각의 표시법에 의해서 360도 곱하기 플러스 0도라고 써야 된다는 거 필기하세요.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X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이 녀석을 90도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꼭 90도는 아니라는 거죠. 맞냐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은 한 바퀴가 360도인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90도만큼을 이렇게 갖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2분의 x도가 궁금하니까 양쪽을 2로 나눌게요.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180도 곱하기 n, 가운데는 2분의 x도,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선생님 왜 저기 네. 영도가 없어졌어요? 0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언제 배웠지? 모르겠어. 0은 안 쓸 수 있잖아. 그래도 허전하면 써도 돼. 됐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n은 뭐냐, 얘들아? 여기서 n은 뭐냐? 정수죠. 보자. 첫 번째, n에다가 제가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몇 되냐? 0, 0도, x도. 여기다 0 넣을게요. 뭐 되냐? 45도. 아, 여기 2분의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은 몇 사분면이냐? 1사분면이 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 끝이 아니에요.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몇 도냐? 1 넣었으니까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x도가 되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25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몇 사분면이냐 이거? 몇일까? 3, 4분면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는 n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몇 도일까 얘들아? 360도지. 걔는 0도랑 똑같네. 2분의 x도가. 2를 집어넣었어요. 360도 더하기 45도는 또 누구랑 똑같냐 그냥? 45도랑 똑같잖아. 그럼 얘랑 똑같네. 원래대로 되돌아왔네. 그럼 3 넣어봤자 이거 되겠다. 결국 1, 3, 1, 3 반복되겠지. 답은 1, 3, 4분면이 답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 얘들아, 궁금한 거 많을 텐데 그런 질문들은 제가 내일 모레 많이 받아드릴게요. 받아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꼼꼼하게. 612번 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 바꾸라고 하고 있어요. 1번 맞냐 틀리냐? 맞네요. 2번은 맞냐 틀리냐? 맞아요. 맞네요. 할 줄 알지? 3번은 맞냐 틀리냐? 파이를 12로 나누면 15잖아. 몇 도 돼야 되냐 이거? 75도가 돼야 되네. 틀렸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가능하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답지의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아. 오늘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을 답지랑 완전 다르게 풀 거야. 아시겠죠? 614번 볼게요. 일단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요. 됩니까? 그러면 그냥 2세타가 여기 범위라는 건 그냥 일단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4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동경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이렇게 온 거겠죠.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아주 약간 옆에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그림을 잘 관찰하면서 4세타와 세타를 어차피 더하던가 빼야 돼. 너네들의 본능에 맡겨와.
두 개를 더해야 뭔가 예쁘겠냐? 빼야 예쁘겠냐? 빼는 거예요. 보시겠죠? 보자.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중엔 직감으로 믿는 거야. 봅시다. 4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냥 이 벌어진 각도를 이 각도만큼을 그냥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뭐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4세타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가 2파인데 곱하기 정수 플러스 K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반각의 표시법인데 호도법으로 바꿔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일반각 표시법이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X도였잖아.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세타가 뭐 됩니까? 얘는 한 바퀴가 2파인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 K가 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건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수와 어떤 수가 소수 부분이 같다. 두 개 뭐하냐? 빼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KK가 꼴배기 싫으니까 두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도 빨간색의 요만큼과 초록색 요만큼 빼버리면은 한 바퀴만 남게 되겠죠. 그림 봐도. 맞습니까? 그래서 빼면은 3세타가 되고요. 빼면은 둘이 지워지면서 잠깐 편의상 N1, N2라고 할게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거예요? 2파이의 N1 마이너스 N2인데 어차피 이거 정수잖아. 그럼 그냥 3세타는 2파이 그냥 정수 N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세타를 구하고 싶잖아. 당연히 앞에 있는 3이 거슬리죠? 뭐 하는 거예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누면 세타는 3분의 2파이 곱하기 N이야. 얘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60분법이면 좀 더 쉽게 느껴져. 근데 호도법은 오늘 처음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 아시겠죠? 보자. 근데 지금 얘가 세타인데 문제에서 야, 세타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단 작아. 이렇게 말하. 여기 말하죠. 여기서 이렇게. 됩니까? 맞아? 그럼 우린 지금 여기 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 녀석이 요 범위에 존재할 수 있을까? 맞춰봐. 얼마? 얼마?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이 녀석을 계산해야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을까? 1이에요. 1 집어넣어야 3분의 2파이가 되면서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거잖아. 이해됩니까?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이에요. 1 집어넣으면 세타 얼마예요? 3분의 2파이. 답 얼마예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보자. 같이 봅시다. 저 좀 보세요. 저랑 똑같이 풀어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Y축이 있다라고 하고 편의상 다시 한번 세타를 그냥 저는 X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4세타를 그러면 4X도라고 할게요. 됩니까? 그럼 지금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일치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동경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 녀석을 4X도라는 동경이라고 할게요.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치한다라고 해서 똑같이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은 X도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개가 재영아,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봐봐. 아니야. 팔짱 풀고. 보세요. 이 두 개가 여길 봐야지.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길 봐야지. 보자. 이 동경이 시초선과 벌어진 각도를 편의상 K도라고 하자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4X도라는 동경이 딱 마음 같아선 여기를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K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녀석을 K도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일반각의 표시법에 의해서 한 바퀴가 360도인데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시초선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K만큼 움직인 거야. 좀 이거를 N1이라고 할게. 다시 한번 이 초록색 X도는 뭐라고? 당연히 시초선 출발해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K도라고 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뭐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두 개를 뭐 하고 싶냐? 빼고 싶죠. 그래서 두 식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왜 빼는 거예요? 얘를 좀 없애고 싶어. 그럼 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3x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얘에서 얘를 뺐어. 엄밀히 말하면 또 360도의 n1-n2가 되지만 이거 어째 뭐라고 이거? 정수라고. 그럼 그냥 여기 간단하게 360도 곱하기 새로운 정수 n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야. 양쪽을 3으로 나눌게요. 뭐 되는 거예요? x도는 120도 곱하기 n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를 바꿀게요. x도는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이 x도니까 이 녀석을 여기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0도가 되고요. x도 자리에 12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여기는 180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거야. n에 얼마 집어넣을까? 1. 1밖에 없냐? 1밖에 없어? 1밖에 없어. 1 집어넣으면 x도가 120도인데 보기를 봤더니 답이 없어. 만들어줘야 돼. 질문. 몇 번일까요? 몇 번? 암산해봐. 어?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이거? 4번이 답이 되겠죠.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방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야. 저 좀 보세요. 그런데 얘를 좀 더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또 좀만 바꿀게요. 아시겠죠? 뭐냐면은 세타를 세타라고 안 하고요. 그냥 세타를 제가 x도라고 할게요. 그럼 또 문제 뭐예요? 3세타는 3x도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문제 봅시다. 문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지금부터 x도와 3x도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그림을 내 맘대로 그리면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그냥 내 맘대로 3x도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와 x축 대칭 느낌 나게끔 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x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똑같습니다. 함도를 얘가 시초선이잖아. 그냥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게. 이 각도를 편의상 K도라고 하자고. 그럼 내 말은 잘 봐봐. 좀만 집중해. 한 번만. 그럼 3x도를 마음 같아선 시초선을 출발해서 반시계로 K도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K도라고 쓰고 싶어. 내 마음 같아선.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몇 바퀴를 돈지 모른 다음에 이만큼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각의 표시법에 의해서 360도 곱하기 n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x도라는 동경은 여기를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어요? k도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내가 이 x도라는 보자. x도라는 동경을 내 맘 같아선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k도니까 뭐라고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k도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몇 바퀴를 막 돌아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이만큼 온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도인데 몇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이만큼 왔다고. 어차피 얘가 의미하는 건 몇 바퀴를 막 돈 다음에 시초선으로 되돌아온 거야. 결국 얘는. 이거는 어차피.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어려워. 좀만 더 집중해줘. 그럼 두 개를 뭐 하고 싶냐 이제?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뭐 되는 거예요? 4x도가 되겠죠. 그 다음 뭐 되는 거예요? 얘는 지워지겠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하는 건 어차피 두 개 더해봤자 그냥 360도 곱하기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야. 얘도 정수야.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 더하면 그냥 이렇게 되지 않겠니 얘들아? 요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맞아요? 이해돼? 다시 봐봐.
얘랑 얘를 더하면 엄밀히 말하면 360도 곱하기 괄호 열고 n 더하기 n2잖아. 근데 얘가 어차피 뭐야 이거? 정수잖아. 아 얘가 정수잖아. 얘가 정수잖아. 정수를 더했잖아. 당연히 정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깔끔하게. 요거 이해되냐? 좀만 집중해주세요. 양쪽을 4로 나눌게요. x도는 9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다시 문제로 갈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도 표현을 바꿀게요. x도는 18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x도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예요? 90도 곱하기 n 되고 얘가 180도가 되고 얘가 360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 하나밖에 없어. 얼마? 참고로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n에 얼마 집어넣어야 이 범위를 만족할까? 암산해봐. 안 어려워. 정수야. 3밖에 없어요. 그럼 3을 넣었어. 몇 도 되는 거야? 270도가 되고 그게 x도니까 270도야. 근데 이게 없어 답이. 다시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622번 봅시다. 문제 봤더니 호의 그림 그릴게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고요. 넓이가 8파이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일단은 바로 중심각 크기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됐냐 얘들아? 그럼 뭐 이용할까? 넓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S로 시작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이게 뭐 되는 거예요? S는 2분의 1 RL을 이용할게요. 그럼 넓이 8파이는 2분의 1의 반지름 몰라의 호의 길이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 지워지면 R 얼마냐? 8. 얘가 8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이용하는 거예요? 호의 길이 알고 있고 반지름 알고 있고 나는 지금 이 각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호의 길이 2파이는 이거 쓰는 거죠. L은 R 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 R의 세타가 이렇게 되겠죠.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로 나누면 답 얼마예요? 얼마냐? 4분의 파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26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0이래요. 그럼 지금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얘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둘레라는 건 이 길이를 다 합친 거죠? 뭡니까? 뭐예요? 2R 플러스 L. 이게 얼마다? 12다. 됐습니까? 근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넓이 하나 만들게요.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의 R, L이란 식이 있겠죠.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녀석을 L은 하고 정리하면 12-2R이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 녀석을 요 L에다 집어넣으시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2분의 1의 R에 L 대신에 12-2R이 이렇게 되겠네요. 쫓아올 수 있습니까? 좀만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집중해 줘.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이 이렇게 되겠네요. 뭐예요? R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뭡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얘들아 대칭축은 뭐 되냐? R은 뭐 되냐? 3 되겠죠. R이 3일 때 가장 높은 점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일 때니까 문제에서 최대일 때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그냥 3이 답이 되겠네요. 629번 봅시다.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 2고 모선의 길이가 7이래요. 일단은 그림 그려볼게요. 부채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모선이 7이라는 건 이 길이가 7이라는 뜻인 거고 반지름이 2라는 거는 이 밑면인 반지름 이 녀석이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궤도를 그려야 되겠죠. 전궤도를 그리면 적당히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전궤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요 길이가 7이에요. 이 길이가. 질문. 얘들아, 이 길이 얼마일까? 4파이. 그럼 이 길이가 이 원둘레랑 똑같죠. 근데 반지름 요게 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4파이니까 이 호의 길이도 4파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부채꼴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넓이 얼마냐? 2분의 1의 R L이 되겠죠. 2분의 1 RL. 2분의 1 RL. 되죠? 맞아요? 또 이번엔 원넓이를 S2라고 할게요. 원넓이 얼마냐? 4파이가 되겠죠. 두 개 더하시면 겉넓이 구할 수 있겠죠. 됩니까?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풀어보면요. 다음 줍시다. 633번 볼게요. 일단 문제를 봤더니 눈에 띄는 각도가 30도가 눈에 띄죠, 이렇게. 그럼 뭐가 떠올라요?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한 직각상을 그냥 떠오르는 거죠.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루트 3이 떠오르죠. 가능합니까? 그럼 질문, 얘는 몇 도일까요? 15도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배웠죠.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외각의 합과 같다. 파란색 두 개를 더하면 얘예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3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든가 15도가 되겠죠. 맞냐? 그럼 눈으로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BD의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2가 되겠죠. 문제에서 탄젠트 15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냐? 밑변분의 높이. 그럼 밑변이 얘인 거잖아. 우리 얘를 봐야 되니까. 밑변 얼마야? 2 플러스 루트 3분의 높이 얼마야? 1 되겠죠. 유리여만 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답 몇 번 암산하세요? 4번이 답이 되겠네.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저 점이 보이죠? 점을 적당히 찍어주세요. P가 3,-4다. 동경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1, 2, 3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어디 있던 간에 무조건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리세요. 어디에 있던 간에. 점이 어디 있던 간에 무조건 X축에 수선 내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보기엔 넘어져 있네요. 얘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는 거예요. 세타가요, 여기에서 막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세타를 예각으로 보는 거야, 일단. 좀만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질문, 밑변이 얼마냐? 밑변이 얼마냐? 3. 높이 얼마냐? 4. 피타고라스, 빗변 얼마냐?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세타가 예각일지 둔각일지 뭔지도 모르시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시게 예각으로 잡습니까? 사람 불안하게. 맨 마지막에 4, 4분면에 올사탄코로 부호만 정리해주면 돼. 맞아? 다시 한번. 동경이 이렇게 왔으면 세타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 상상도 안 되잖아. 근데 나는 내 맘대로 그 세타를 예각 처리해 버리는 거야. 맨 마지막에 부호만 결정하면 똑같아, 문제가. 이게 훨씬 쉬워. 알았지? 좀만 볼게요. 그럼 얘를 딱 보면서 얘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가 얘들아 뭐분의 뭐냐? 우리 빗변분의 높이면 얼마야? 5분의 4야. 그런데 조심할 게 부호를 결정해야 돼. 왜? 내가 세타를 예각으로 봤기 때문에. 맞습니까?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 4사분. 올, 사, 탄, 코. 맞아? 코사인만 양수잖아. 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코사인이 뭐분의 뭐니 얘들아? 빗변분의 5분의 3. 밑변이 되고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가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시면 답입니다. 요렇게 푸세요. 앞으로 꼭 저처럼 세타를 예각으로. 다음 줍시다. 사인은 양수 아니면 음수겠죠. 0은 아니잖아. 곱했더니 양수니까. 사인이 뭔지 모르잖아. 사인을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잖아. 탄젠트 뭐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가 양수야. 곱했더니 음수야. 코사인 뭐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럼 가만히 봤더니 사인과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만 음수인 거야. 그럼 몇 사분면이 돼야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 왜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사인을 양수라고 가정한 가정이 잘못된 거죠.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재빨리? 음수. 탄젠트? 음수. 탄젠트? 음수. 곱했더니 음수니까 코사인은 양수. 이런 건 있냐 없냐? 코사인만 양수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몇 선면이에요? 4사분면이겠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됩니까? 정연이 이해됐어? 다 이해됐네? 다음 줍시다. 봅시다. 645번 봅시다. 식을 한번 정리할게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얘들아, 탄젠트를 오늘 뭐 분의 뭐라고 배웠냐? 코사인 분의 사인.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통분해야 되겠죠? 뭐합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이것 분해.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얘와 얘를 곱하면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되겠죠. 쫓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배운 공식에 의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면 뭐 되냐 오늘? 1 된다라고 배웠죠. 뭐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밑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생긴 게 똑같으니까 지워질 수 있겠죠. 최종 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됩니다. 649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요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로스로 곱합시다.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5-5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직 어렵지 않아요? 1을 이항시키면 4가 되고요. 얘를 이항시키면 6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사인 세타는 뭐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겠네. 잘 쫓아오세요.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에서 야, 세타가 2, 4분면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말을 일단은 무시하는 거야. 이 말을 잠깐만 없는 말로 보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세타를 무슨 각으로 본다? 무조건 예각이라고 보는 게 포인트야. 아, 얘는 이거라고 했잖아요. 무시하자고. 쟤 무시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하는 올사탄코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아시겠죠? 다시 놓자고. 사인이 3분의 1에 사인은 뭐 분의 뭐였냐? 빗변분의 높이. 그럼 빗변을 그냥 3이라고 해. 높이를 2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직각이고요. 됩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얘 얼마야? 루트 5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 분의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3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무시했던 세타가 2, 4분면이라는 걸 지금 다시 이제 보는 거야. 이제 보는 거야. 2, 4분면이네? 누가 양수냐? 사인만 양수죠. 그럼 코사인 뭐 되는 거예요? 음수니까 마이너스만 살짝 붙여주면 얘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652번 봅시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그 다음에 xy는 3이다. 그런데 x-y를 구해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맞아요? 여러분들 얘를 뭐 합니까? 제곱하죠. 맞습니까? 얘를 고1 때 많이 했죠. 이런 거 제곱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xy를 이어 풀었죠. 됐습니까? 보자. 어떤 거에 곱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알고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 거 알고 있어요? 이 녀석은 당연히 항등식이에요. 세타에다 뭘 집어넣었던 같은 각도를 집어넣으면 늘 1이야. 아까 왠지 설명했죠? 그럼 제곱의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네요. 다시 읽어봅시다. 제곱의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네. 빼기를 구하라고 하네. 마찬가지네. 제곱의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네. 뭘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죠. 얘를 뭐 하고 싶냐? 제곱. 얘랑 비슷한 거 느낌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어쩔 수 없이 제곱한 거야. 됐습니까? 그다음 얘랑은 조금 달라. 조금은 달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두 개를 곱하고 두 배하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겠네요. 쫓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얘는 얼마냐 얘들아? 1. 그 다음에 요만큼이 얼마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거 어디냐? 2분의 1 되네. 요거는 1이고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얼마냐? 2분의 3. 맞아요?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제곱한 게 2분의 3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제곱한 게 2분의 3이면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뭐가 되냐? 뿔마 루트 2분의 3이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만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맞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x를 구하고 싶은데 x를 제곱했더니 3된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x는 뿔마 루트 3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야 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로 왔더니 세타가 얘들아 몇 사분면이냐? 몇 사분면이냐? 어디냐? 다시 한번 x축 있어요? y축 있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여긴 2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범위라고 했어요. 어디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네요. 2사분면. 누구만 양수냐? 사인만 양수지. 그러면 사인이 양수네? 코사인은 음수네? 양수에다가 음수를 뺐네?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만 답이 되겠죠. 물론 유리화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다음 봅시다. 봅시다. 656번 봅시다. 당연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이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죠. 그러면 두 근을 더했더니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맞죠? 이번엔 두 근을 곱했어요. 그럼 뭐 되냐? 2분의 k가 되겠죠. 본능에 맡기자. 얘를 잘 보고 얘를 잘 봤더니 여기다가 뭘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냐? 제곱. 얘기 볼게요. 봅시다.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를 제곱하고 더하면 얼마냐? 1 되겠네. 플러스 2개 곱하고 2배 하면 2배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4분의 1 되겠죠. 됐습니까? 가능해요? 그럼 문제에서 얘 양변 2 곱할게요. 그럼 얘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k가 되겠네요.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얘가 여기 있네요. 이거 얼마예요?
1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K 값이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